네, 이번에는 삼각함수 활용 단원 관련된 내용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흔히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구하죠. 그래서 밑변을 예로 뒀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줘서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도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조건이 주어지냐면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요.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요 끼인 각의 크기 혹은 끼인 각의 사각함수를 알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 xy 그 다음에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각 A가 120도, 그 다음에 이 두 변의 길이. 여러분 이제 문제 풀면서 이런 각이나 길이와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이 있으면 표시를 해두는 게 좋아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 각 A 120도니까 여기가 120도일 거고요. 선분 AB의 길이가 4, 선분 AC의 길이가 6이면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아니까 방금 배웠던 그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넓이를 S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4 곱하기 6, 그 다음에 끼인 각의 사인 120도죠. 자, 여기서 우리 사인 120도 저번에 배웠던 삼각함수 성질을 좀 적용을 해보면 얘는 사인 180도에서 60도를 뺀 값,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이죠. 얘는 몇 사분면에 있냐면 2사분면에 있으니까 사인 유지가 되면서 사인 60도랑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그 다음에 사인 60도 2분의 1 루트 3 계산을 해보면 6 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삼각형 넓이를 하나 구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사인 법칙입니다. 자, 사인 법칙을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주면 삼각형에 서로 마주보는 변과 각, 그리고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가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삼각형의 외접원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 사인 법칙을 쓸 확률이 높아요. 자, 그 상황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라고 하고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각각 A, B, C. 그리고 이 삼각형의 바깥에서 접하는 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죠. 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하면 자, 어떤 게 성립하냐면요.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요 변을 마주보는 각의 사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A는 뭐랑 똑같냐? 다른 마주보는 각과 변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라지 B분의 마주보는 변 B, 그리고 사인 C분의 C. 자, 이렇게 비율이 똑같아요. 변과 마주보는 각의 사인의 비율이 똑같고요. 얘가 뭐랑도 똑같냐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니까 얘는 2 라지 R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 라지 R. 여기서 요 A와 요 각은 서로 마주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 마주 보는 시선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사인 법칙에서. 자, 좀 이따 적용할 때 보여드리고요. 자, 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사인 A분의 A가 2R이 됩니다. 여기서 요 사인 A와 2R의 자리를 바꾸면 다음과 같이도 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사인 법칙에서 파생된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번 간단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어진 정보를 좀 그림에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에서 그림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그려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 선분 BC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4가 될 거고요. 각 A의 크기 45도, 각 B의 크기 60도.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할게요. 좀 이따 구할 거라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AC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요 길이가 뭔지 궁금하고요.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 보니까 어때요? 서로 자, 요렇게 마주보는 변과 각을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쓸 확률이 높아요. 그럼 요렇게 일단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고, 요 구하고자 하는 변에 마주보는 각이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쓸 거냐면 사인 45도분의 4. 자, 요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면 사인 45도분의 4는, 자, 우리 얘는 뭔지 모르지만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60도니까 사인 60도분의 x라고 할게요. AC의 길이 x라고 합시다. 자, 우리는 x를 구해야 하니까요. 자, 먼저 요렇게 곱해 볼게요. 그러면 x 곱하기 사인 45도는 4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자, 따라서 x는 루트 2분의 4 루트 3 유리화를 해주면 2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C의 길이를 한번 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사인 법칙을 써서 구할 건데요. 자, 사인 법칙을 써보면 다시 시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출발을 합시다. 사인 45도분의 4. 자, 얘가 뭐랑 또 똑같냐?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랑 똑같다 했으니까 이 라지 R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자, 요거 2로 나눠주시면 여기 약분이 됩니다. 사인 45도분의 2죠.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고요. 자, 요거 분모 1로 했을 때 번분수 계산하는 법. 자, 요렇게 곱한 게 분모입니다. 루트 2분의 이렇게 바깥쪽 곱한 게 분차 4가 돼서 반지름의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 간단하게 활용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주로 많이 쓰여요. 첫 번째로, 자,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각이 꼭 끼인 각일 필요는 없어요. 변의 길이 두 개와 각의 크기 하나만 알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보들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 이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인데요. 내가 만약에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코사인 법칙의 원형이고요. 두 번째는 식을 좀 변형을 할 겁니다. 자, 요걸 먼저 볼게요. 자, 우선은 기본은 뭐냐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S라고 하고요. 두 변의 길이 XY, 끼인 각의 크기 세타라 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제곱한 값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먼저 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서 뭘 빼줄 거냐면요. 2XY. 이 변 두 개 곱해주고요. 세타의 코사인도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의 합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서 뺍니다. 이게 두 변의 길이 곱의 끼인 각의 코사인 요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이거와 관련된 정보고요. 자, 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법칙의 변형인데요.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요 각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얘를 미지의 수 세타라고 두면요, 어쨌든 요 세 개의 정보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z제곱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곱하기 코사인까지 곱하면 되죠. 우리가 궁금한 건 요 코사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EXY, 자, 얘를 넘겨주고서 나눠주면 어떻게 표현되냐? 코사인 세타는 2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표현돼요. 자, 요거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요, 코사인을 끼고 있는 두 변에 먼저 집중을 하세요. 그럼 x랑 y죠. 얘네들을 갖고 두 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얘네들을 갖고 여전히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제곱을 뺄 때 마주보는 변, 그러니까 이 마주보는 변은 마지막에만 한 번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끼인 각을 기준으로 이 두 변의 길이를 갖고 식을 세워 전개해 가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방금 봤듯이 코사인 법칙이 쓰이는 두 가지 경우, 두 변과 한 각이 정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또 세 변의 길이를 통해서 각의 코사인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자, 요거 하나씩 활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삼각형 ABC가 있고요. 각 A 60도, 자, 길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각 A 60도 표시해 보고요. AC의 길이가 6이고 AB의 길이가 4예요. 자, 아주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 상황이죠. 자, BC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변과 끼인 각을 이용해서 얘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 써보면 X 제곱은, 자,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여기서 빼줘요. 2 주변의 길이를 곱해요. 4, 6. 그 다음에 마지막에 60도를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고 코사인을 해주죠. 코사인 법칙 기억해주면 아, 코사인 해야 되겠구나.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럼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2 4 6 코사인 60도 2분의 1 정리해주면 52 빼기 24 되면서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이 구해지죠. 우리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겠습니다. 루트 28 4루트 2루트 7이 되겠죠. 2루트 7. 자, 그래서 두 변과 한 각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자, 표시를 먼저 해보면 BC의 길이, AC의 길이, AB의 길이입니다. 자, 이 세타를 바로 구하기는 어렵고요.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합니다. 이 코사인 세타는, 자, 분모에 들어갈 건데요. 먼저 요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에 집중하기로 했죠. 5하고 8입니다. 두 배에 5, 8. 자, 그 여전히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해줘야 돼요. 5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자, 마지막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제곱을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7의 제곱. 계산해보면 2, 5, 8, 25 더하기 64 마이너스 49는 2, 5, 8분의 40이 되면서 이렇게 약분이 되죠. 자,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세타는, 얘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타는 0도에서 90도 사이겠죠. 90도에서 180도 사이가 되면은 이 값이 음수가 돼요. 따라서 특수각 세타는 60도가 되겠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 활용과 관련된 내용 마칠게요.